배워야 산다. 놓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신문을 읽어주는 남자의 이건입니다. 자, 바쁜 아침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눈이 아닌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우선 헤드라인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 임기 말 정책 여력 비축해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권 임기 말에 실탄을 다 쏟아부어서 경기를 부양할 수도 있지만 자칫 시장 상황상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경제입니다. 올해 임금 인상률이 4.9%, 작년보다 소폭 하락. 올해 노사 협상을 끝낸 사업장의 임금 인상률이 지난해 5.3%보다 0.4포인트 낮아진 4.9%로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아시아경제입니다. 온라인 서점 화제의 책 알고 보니 광고. 일부 대형 온라인 서점이 광고비를 받고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문구와 함께 책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헤럴드 경제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당국이 환율 문제에는 개입을 안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정부와 금융당국이 환율 문제에 개입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율 변동이 극심해지면 미세 조정을 하려는 노력은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입니다. 한국과 터키 FTA 경제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소식입니다. 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 협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FTA와 관련한 국책연구원의 보고서가 다소 회의적으로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에서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경기 부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추진 과제로 경기 부양을 꼽았습니다. 이유로는 국내 성장률의 부진과 환율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경기 침체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우선 파이낸셜 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한국경제의 현황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경기부양 정책을 남발하지 않고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일본과 같은 실패 사례를 피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장관은 적극적으로 민생을 살려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빗발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지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재정 여력이 없거나 제로 금리에 근접한 나라가 많아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 한국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저성장 전망 때문에 올해 노사 협상을 끝낸 사업장의 임금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요, 올해 10월 말까지 임금 교섭을 타결한 사업장의 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인상률보다 0.4포인트 낮아진 4.9%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수 300명에서 499명 사업장이 5.3%로 가장 높았고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4.8%로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아시아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좀 사이트에 방문을 해보면 책 앞에 화제, 베스트 이런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문구가 적혀 있는 거를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알고 보니 광고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온라인 서점의 추천도서 선정 작업 과정에서 나왔던 광고와 뇌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셈인데요. 해당 업체는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 등 4곳이라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온라인 서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고 앞으로도 서적 속의 코너가 단순 광고인지 아니면 자체 평가를 통해 추천하는 코너인지 명확히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헤럴드 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수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안정위원회 아시아지역 자본그룹 회의를 마친 뒤 기자와의 말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환율 문제에 개입하는 일은 없고 환율은 시장의 기초 여건이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환율 변동이 극심해지면 스무딩 오퍼레이션, 미세 조정을 하려는 노력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습니다.
서울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한 터키 FTA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한국과 터키 FTA가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0.01%, 장기적으로는 0.03% 추가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고용 효과에서는요, 한국과 터키 FTA 발효로 취업자 증가 효과는 단기적으로 253명, 장기적으로는 1,391명에 그쳤는데요. 그리고 관세 감축으로 협정 발효 후 5년까지 연평균 세수입은 약 264억 4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 전체 관세 수입액이 약 11조 원임을 고려하면 정말 미미한 수치죠. 연구원 측은 이 터키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보다 경제 규모가 크지 않고 양국 간 현행 관세의 규조가 매우 낮기 때문에 경제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18대 대선을 바라보는 기업 의견 조사에서 결과 차기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 현황으로 경기 부양이라고 답한 기업이 35.6%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관리, 경제 민주화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국가적 과제로는 성장 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 복지사회 구현,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꼽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국내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진 데다 환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경기 침체 장기화를 걱정하는 우려가 많은 탓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대형 서점과 관련된 기사가 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래도 이 책은 직접 가서 좀 손으로 좀 만져보고 눈으로 읽어보고 직접 구매하는 것이 나중에 사고 나서도 더 기분이 좋고 만족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신문을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